그 밤, 대장전의 공기는 누군가의 심장이 무대 위로 옮겨 올라온 듯 조용히 떨렸고 조명이 한번 숨을 고를 때마다 객석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주부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미스터 트롯 38회. 앞치마를 흔들던 수많은 손들이 어느새 손수건을 움켜쥔 채 멈춰섰던 바로 그 순간. 메들리 팀 미션 중간 순위 2위로 떠오른 트롯봉지의 대장 최재명이 혼자서가 아니라 팀을 통째로 업고 무대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품고 아직 가수로 데뷔하지 않은 유일한 대장이라는 수식어를 뒤에 둔 채 말보다 숨으로 무대를 여는 사람처럼 조용히 선다. MC 김성주의 소개가 빛을 덜어내듯 귓가에서 사라지고 카메라가 이 남자의 눈동자에 마침표를 집어넣자 관객의 웅성임은 완전히 잦아들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전영랑의 약손. 그러나 그 제목이 가진 상처와 위로의 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노랫말을 통째로 읊을 필요가 없었다. 리허설 영상에서 스스로 고백했듯 엄마 생각이 나서 울 것 같다 하는 말 한 줄이 이미 서사의 첫 문장이었으니까 26살의 재명이가 어린 재명이에게 들려주듯 담담하게 펼쳐낼 거라는 예고가 붙은 순간. 무대는 화려한 쇼가 아니라 한 편의 일기장이 되었다. 첫 소절을 꺼내는 데까지 걸린 몇 초가 유난히 느리게 흘렀다. 피아노 반주의 건반이 마치 아이의 걸음마처럼 조심스레 바닥을 밟고 조명이 객석의 그림자를 무대 가까이로 끌어당길 때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래 눌러둔 이야기를 열었다. 음정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일부러 흔들리게 두는 사람처럼 진동이 미세하게 퍼져나갔다. 무반주로 넘어가는 호흡에서 한 번 눈을 감자 객석은 동시에 숨을 멈췄고 조용히 메아리치는 마이크의 잔향 사이로 관객 몇몇의 훌쩍이는 소리가 비처럼 튀었다. 이 무대의 핵심은 기교가 아니라 절제였고 절제의 궁극은 용기였다. 가장 울고 싶은 데서 울지 않는 것.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 외로움을 음표로만 말하는 것. 그래서 그의 약손은 노래가 아니라 손이었다. 화면 너머로도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의 손. 어릴 때 아픈 배를 문질러주던 그 손의 방향을 이번엔 아들이 거꾸로 엄마에게 돌려주는 듯한 손. 무대 뒤 리허설에서 떨리던 그의 목소리는 정작 본무대에서 유년의 기억을 지나 어른의 책임으로 바뀌었다. 저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저희 팀 다 업고 나왔다는 선언처럼 그는 첫 소절부터 끝 소절까지 자신의 이름을 벗고 팀의 깃발을 달았다. 그 깃발엔 각자의 사연이 바람결에 팔랑거렸고 관객의 눈동자는 그 사연의 결을 하나하나 더듬듯 반짝였다. 객석 중앙의 한 중년 관객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순간 카메라가 미세하게 줌을 당겼고 그 작은 젖은 빛은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를 뒤바꿨다. 마스터석도 예외가 아니었다. 배우 소희현은 연기가 진짜가 되는 지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처럼 내 이야기와 닮은 순간이면 목이 저절로 메이 좀 라는 심사로 감정의 문이 어디에서 열렸는지 정확히 짚어냈다. 어린 재명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던 축축한 빛이 그의 발성 사이사이에 살아있었고 그래서 듣는 사람의 가슴도 습기를 머금었다. 박지현은 국악 베이스가 있는 참가자가 무반주에서 과도하게 장단을 세울까 우려했지만 그는 판소리의 기세 대신 트로트의 숨으로 길을 냈고 급하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담백으로 기둥을 세웠다는 찬사를 보탰다. 반면 이경규는 예능의 명쾌한 현실 감각으로 목은 악기 관리가 실패한 건 아닌가라며 팀 미션에 모든 체력을 쏟아부은 탓에 생긴 미세한 거침을 지적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무대의 인간적인 결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 초인적인 완벽보다 최선을 다한 흔적이 더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으니까 옆에서 장윤정은 전쟁터와 신병의 은유로 이 무대의 헛헛함과 용기를 동시에 감싸 안았다. 경력 많은 선배들이 약 처방 하나쯤 건네줄 시간도 없이 무기 없이 전장으로 끌려나간 듯한 처절함이 분명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덤덤하게 시작하고 덤덤하게 끝내는 태도가 앞으로의 성장을 예고한다는 진심 어린 위로.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축복에 가까웠다. 심사평 사이사이 숨을 고르는 동안 MC 김성주가 묻는다. 목이 많이 안 좋은가요? 그때 최재명은 무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을 건넨다. 목 관리도 제 잘못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4단어의 핵심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의 실패까지도 무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담대함이 관객의 남은 눈물을 쓸어내렸다. 숫자는 결국 그 뒤를 따라왔다. 마스터 점수 1600점 만점에 1530점.
높은 점수보다 놀라웠던 건 점수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장면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점수를 기억하기보다 한 소절의 떨림. 무반주의 공백.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책임의 문장을 더 오래 떠올렸다. 대장전 레전드라는 수식어는 화려한 하이라이트 편집이 아니라 무대 전후의 태도가 한 몸처럼 맞물릴 때 자연스레 붙는다. 오늘의 레전드는 그래서 쇼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의 승리였다. 그는 데뷔 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무대의 문법을 알고 있었다. 음을 높이는 대신 의미를 높였고 박수를 크게 받는 대신 침묵을 깊게 받았다. 기교의 폭이 얇아 보이는 순간에도 진심의 두께는 두터웠고 그 두께가 객석의 마음을 밀어 올렸다. 앞으로의 시간표를 상상하는 건 쉽다. 누군가는 그에게 곧 데뷔라는 이정표를 붙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음원 차트의 호흡과 콘서트의 조명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약손이 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무대 뒤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마도 엄마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번 더 어루만졌을 것이다. 그 어루만짐이 노래의 정서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될 때 가수로 데뷔하지 않은 유일한 대장이라는 문장은 미래형으로 바뀐다. 데뷔 이후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태도, 팀을 업고 나왔다는 책임, 슬픔 앞에서 울지 않고 노래로 버텨낸 절제. 이 세 가지가 그의 표정과 손동작, 호흡과 음색을 영원히 묶어둘 것이다. 대장전이 끝나고도 객석에 남아있던 미세한 진동을 기억하는가? 누군가는 통화 연결음을 꺼두었고 누군가는 전자기기를 잠시 내려놓았다. 누구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잔향이 사라지는 그 끝에 오늘 레전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레전드가 영웅담이 아니라 책임감의 다른 이름임을 모두가 알았다. 주부 해방의 날이라는 타이틀은 가벼움과 유쾌함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해방된 건 마음의 짐이었다. 각자의 어머니에게 못다 전한 말들, 가슴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사과와 감사, 그 모든 문장이 오늘의 약손이라는 한 곡을 만나 녹아내렸다. 최재명의 눈빛은 그 녹아내림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무대 중반 조명이 한 톤 낮아질 때 그는 객석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침묵이 있어야 음이 있다. 그래서 무반주는 공백이 아니라 고백이었고 낮은 호흡은 퇴각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심사평이 엇갈린 부분마저 이 무대의 풍성함을 증언했다. 칭찬과 우려, 위로와 지적이 한 무대를 입체적으로 만들었고 그 사이에서 그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최고 음정은 책임이었다. 가장 높은 고음은 사실 그 한마디였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수라는 직업 이전에 무대 위 사람의 신뢰를 세웠다. 그리고 신뢰야말로 트로트가 가장 오래 붙들어온 가치였다. 우리가 반복해서 되감아 볼 오늘의 레전드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 기교가 아니라 책임, 변명 대신 선택한 침착, 그 모든 것의 합으로 완성된 무대였기 때문이다.